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 곳, 꽃과 바다의 고장 대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한 충남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관련 사항과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그리고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및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락국제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6일 우리 지역 금산에서도 주차 타워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산은 다행히 소방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인명피해 없고 추가 피해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청라지구 화재는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전소된 차량 72대를 포함해 880대가 피해를 보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산 피해가 수십억에 이르고 단전 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공포가 확산되는 속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진압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도민들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도내 차량 총 등록 대수는 126만 4,172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기차는 27,979대로 2.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증가 추이는 화면의 내용대로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증가 추세 속에 화재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 7월까지 도내 모든 차량 화재 건수 876건 중에 11건 1.3%로 전기차 비율 2.2%보다 낮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자동차 화재 13,138건 중 전기차 화재는 171건으로 충남과 같이 1.3%입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낮은데도 국민들께서 공포감을 갖는 이유는 매년 50%씩 증가 추세인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정확치 않고 진압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 3배 이상 걸리며 피해 또한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충전 중 화재가 많고 다수의 충전 시설이 사람이 많은 공동주택과 그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자료의 도내 충전기 현황을 보면 15,437대의 충전기 중 57%인 8,817대가 공동주택에 있으며 그중 59%인 전체 대수 대비 34%인 5,218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연일 쏟아지는 전기차 관련 보도를 접하는 도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방안, 충전 시설의 지상화,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초동 조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권영민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소방본장 권영민입니다. 네.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1년 내내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그 헌신하는 모습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들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셨던 모습 우리 220만 도민들께서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0만 도민과 함께 소방가족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21년도 천안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가 좀 크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때 600여 대 넘게 예, 차량이 손실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에서 677대가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 8월 1일 청라 아파트 지구에서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이제 보는 것에 뭐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는 부분은 전기차 화재와 이제 관련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도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예방을 위한 예방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좀 대책이 좀 있다면은요. 예, 지하 주차장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특성상 그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연소 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요. 우리 다음 순서에 있긴 한데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배터리 셀입니다. 배터리 셀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구성이 배터리 셀이 있고요. 그 셀이 8개 내지 12개 또 원통형인 경우는 그 이상 모듈 형성하고 모듈이 8개 이상 됐을 때 배터리 하나의 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은 외장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단단히 그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학적 특성상 배터리는 그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250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연성 가스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열폭주 현상이 심화되면 1000도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방수를 하고 주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이 단단한 그런 알루미늄 합금으로 외장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직접 물이 안 들어가서 진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보면 일단은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요. 그럼 인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지기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감열부에서 체크를 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근데 표준형보다 그 감열부가 온도를 감지하는 것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조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열이 축적되는 현상을 체크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가 빨리 됐으면 조기에 주수, 물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보통 돼 있습니다. 예, 예. 돼 있는데 지금은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을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하더라도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법정 방수량이 있습니다. 1분당 얼마 이상 물을 쏟아내야 된다. 그런 게 지금은 80리터 이상인데 라지 드롭형 헤드라고 좀 더 많은 물의 양을 쏟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헤드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군 중에 AI 인공지능에 의한 감지 카메라를 이렇게 좀 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설치를 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검토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보다 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이제 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기를 이제 예. 감지해서 그리고 지금 관리자라든가 우리 소방본부의 119 상황센터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네. 바르게 빨리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서 검토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이제 예방이라든가 신속 조치를 위한 진압을 위한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 그러니까 예. 연소 확대가 심하게 되기 전에 네네. 초기에 잡을 수 있고 하는 네. 그런 경보를 저희들이 그걸 수부를 하고 또 네네. 대상처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면 조속히 대피를 하거나 저희들 출동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스프링클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내에 한 1,350군데 이제 공동주택이 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 공동주택이 한 430개. 1,350곳 중에 430곳에 이제 스프링클러 전수 조사를 한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920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 이제 대형 대상 위주로 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나갔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대상이 전체 502개소 단지입니다. 502개 단지가 단지?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SP 설비가 설치가 안 된 그런 단지가 72개 단지입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14%, 14% 정도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설치되지 네. 않은 이유는 이제 건축 준공 당시에 그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가 안 됐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이해를 좀 잘못한 거네요. 1,350곳 중에 이제 그 전수 조사 대상 네. 대상 외에 나머지 것이 전부 지하 주차장은 아니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1,350개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고 예, 그중에 예, 좀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500여 곳. 네, 예.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좀 대형 주차장이랄까 이런 곳에 지금 한 340군데는 저수조를 한다.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될것 거네요.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라 이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잠궜다고 그래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스프링클러 전기차 화재에 뭐 수계 소화 설비 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그 대응력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팩 내부에 물을 집어넣을 수는 없으나 아니 저기 예. 그 관리소 직원이 네. 화재 이제 경보가 울렸는데 화재 공보가 울렸는데 스프링클러를 잠궈 놔서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못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그거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 스프링클러를 늘 열어놨어야 되는데 왜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잠궈놨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예, 간혹 예.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크지 않은데 배관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수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사실은 잠가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겁을 내서 밸브를 차단시켜 놓은 것 같고요. 밸브를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정상 작동을 차단했을 때는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 사법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스프링클러를 잠글 수밖에 없는 뭐 잠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관리소 측에서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네.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완전 관리하는 뭐 소방본부나 이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충분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 그 검사 특별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거고요. 또 예, 주지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7월에 우리 존경하는 편산부 위원님께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대표 발의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준비들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예. 아주 적절한 그 시점에 좋은 그 조례를 발의해 좀 놓으셨으니까 요 후속 조치가 좀 잘 좀 이렇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시도에서 연일 매일 앞다투어 이제 대책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 90% 이하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겠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전기 지상으로 이전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구멍을 내서 직접 쏘는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10월 중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법과 배치된다고도 하고 아직은 그렇게 구호성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가능한 내용인지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충남도에서는 대형 전기차 화재 이후에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도민들이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좀 뭐로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방청에서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그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2022년도에 워터포켓이라고 하는 물주머니로 된 이동식 수조를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그거를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소방서마다 보급을 했거든요.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방법은 다소 이제 좀 진부하고 약간 느려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질식 소화포 그리고 저희가 상방 방사형 관창이 있습니다. 차량 밑으로 하부로 이제 그것을 밀어 넣어서 방사를 해서 어떤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열폭주를 막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워터포켓에 차량을 이동 조치해서 저희가 냉각 주술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까지는 2세대 어떤 진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만 관통형 관창 그러니까 차량 하부에 어떤 장치를 밀어 넣어서 그게 드릴 렌스라고 하거든요. 수압에 의해서 드릴을 돌려서 지금 세종에서 도입하겠다는 그 장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압으로 드릴을 돌려서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갑옷이라고 하는 외장 케이스를 천공을 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 주술을 하면 지금처럼 수조에 담그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저희 거의 우리나라가 선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도입 단계에 있고
일부 그걸로 실제 전기 화재 진압한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연해서 그런 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비 집행 잔액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 내지 4대를 도입을 해서 전기차 등록 연내? 예예 연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은데 예, 예.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많은 곳 네네. 우선적으로 한 4-4개소를 선정을 네네. 해서 네네. 올해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 한번 또 시연을 한번 하고 효과를 보면 네네. 전서에 도입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관통용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주력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남은 부분은 우리 기완경 부장님한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구상 기후환경 국장님 발연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기환경 국장 수상입니다. 예, 예. 그 전기차 이제 충전 시설이 이제 지하에 이제 대부분에 이제 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이제 있습니다. 지하에 두게 된 것이 뭐 이제 녹지 공간의 확보라든가 또 미관상 부분 등등 해서 이 지하에다가 충전 시설을 많이 뒀는데 지금 이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논란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 이게 물론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강제로는 못하는 것이겠고요. 또 이제 예. 뭐 신규 건축 허가가 있을 시에도 이거를 무조건 지상에 놔라라고 하는 것 또한 아마도 이제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현재 그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좀 우려가 커서 그 지하에 있는 주차 그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좀 바꿔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게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 같은 경우 그 5,275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다 지상으로 바꿀 경우에 만소기에 한 기당 한 300만 원을 좀 가정한다면 한 15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원화 경영 때문에 지상에 주차 그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 상황, 또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도 저희가 소방본부랑 같이 그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8월 30일 날 결과가 나올 거고 저희도 그게 결과가 나오면 나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 방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 전기주차 안전 종합 대책이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면 그걸 좀 같이 접목해서 전체적인 그 검토 방안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지상 이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가능은 한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 그 전체 저희 계획 그다음에 중앙정부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그 보조금을 준다고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신규 아파트 경우는 지상에 이전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 같이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제가 이제 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뭐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 전기차 관련한 데 대책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보조를 지방 정부가 맞춰가는 건데 경기도에서 이런 선제적인 대책을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런 충남도에서도 경기도와 어떤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많은 그 도민들께서 이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냥 중앙 정부의 어떤 대책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타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본인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점검이 다 끝나면 8월 30일 끝나면 전문가를 모시고 그 대책을 논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농촌 리부트궤도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남은 시간을 봐서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이렇게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서 이제 많은 성과들을 내고 계셔서 우리 도민들께서 뭐 여러 이렇게 칭찬들이 많이 이제 있으시다는 그런 뭐 지역 여론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업 농촌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고 또 실제 이제 좀 결과물을 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브투게더 사업인데 저는 제가 이제 농촌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도시형 리브투게더보다 오히려 효과나 어떤 의미 측면에서는 농촌형 리브투게더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단순히 이제 주택의 이제 보급을 떠나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좀 더 많은 그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지금 이제 최초에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실 때 500호를 공급을 하고 소요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임기 내에 좀 이렇게 완료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지사님 이렇게 뒤에 좀 자료 좀 잠깐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이제 부여 은산이 올해 5월에 이렇게 착공식을 했고요. 공주 신풍하고 이제 금산 남일이 올해 안에 이제 사업 승인이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부지 선정, 사업에 대한 단지 선정 이렇게 좀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 승인이 아닌 뭐 계획되어 있는 호수가 공급 호수가 이제 141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좀 지사님 임기 내에 500호까지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사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업의 조정이나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자. 예.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저기 후속 사업지 선정, 또 지방 투자 심사, 민간 사업자 선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사전 연차 기간이 최소한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임기 동안에 완공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사업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좀 하겠다 하는 게 그래서 500호 완공을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500호는 착수까지는 착수까지는 가능할 500호에 가능하겠다. 제가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착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다행스럽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업비 부분도 지금 저 뒤에 자료를 잠깐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141호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총 사업비가 이제 도비, 시군비하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포함해서 한 90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한 호당 평균 한
6억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500호 하면은 3천억이 넘는 예산이어서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님 이제 시간적인 스케줄과 예산의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제 검토와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지방 소멸 대응기금 가지고 한계가 있으면은 예, 예. 도비를 좀 더 예. 좀 확보를 해서 예. 좀 추진을 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갖습니다. 제가 도비 부분도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3,200억 정도를 1호당 6억 4천씩 소요되는 거를 해서 500호를 하니까 한 3,200억이에요. 지금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한 709억 정도 들어가고 시군에서 평균 한 16% 정도의 비율로 이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512억 정도. 그렇게 돼도 한 약 한 2천억 정도의 순수 도비가 들어가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도비의 이제 조달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좀 검토를 우리가 한번 중간 지점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지금 지사님께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우리 농촌 지역의 이제 랜드마크 그리고 우리 농민들께서도 좀 더 이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곳에서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그 마음으로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갖다 사용도 하고 그리고 또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대책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호당 평균 비용을 좀 낮춰서 공급 대수를 좀 많이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중간 지점에서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사실은 예. 생각보다 지금 공급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용이 예. 좀 많이 들어가는 많이 부분, 들어가요. 예,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예. 지금 이 좀 고민을 좀 해보라고 예. 이 지침을 좀 줬습니다. 예. 같이 공감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네. 지사님? 네네. 예. 그래 이렇게 그럼 이제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이 사업과 관련을 해서 좀 우리 도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22년도 7월에 이제 계약금 119억 원을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받고 이제 토지 매매 대금이 1,192억 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투자 이행 보증금을 이렇게 이제 받는 중에 지금 70억 원이 23년도 6월까지 좀 이렇게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안 돼서 이렇게 연기가 좀 2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서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연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역민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역 언론에서 또 이것이 예전과 같이 투자가 또 무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사실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들은 뭐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그 보도 기사를 통해서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듣고 알기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공개가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좀 이렇게 진행상을 좀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 좀 이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이 주셨듯이 이 안면도 이 관광지 개발은 1991년도에 뭐 지정이 돼서 7차례나 무산되면 예. 34년 동안 이렇게 왔잖아요. 예. 이 오다가 이 지금 3사지구 개발이 민선 7기 이 전임 지사가 그 민선 8기 도의사 선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인 6월 1일 날 선거했으니까요. 그런데 6월 9일 날 주 온도웨스트 컨소시엄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자 측에서 토지 매매 계약금 19억 원 등 총 30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 숙박시설, 골프장, 인허가 등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건설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또 금융권 이제 PF 대출 경색 등 이런 이제 최악의 그런 여건에 직면하다 보니까 투자 이행 보증금 200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납부하고 지금
70억 원 미납을 했는데 그렇죠. 2차분까지. 예, 근데 두 번이나 지금 연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예. 저는 두 번이나 연기하는 이런 부분에 저는 이 옵션을 제가 이 연계주면서 넣었어요. 그건 예, 예. 왜냐하면은 실은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구성원 부분이라든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주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네. 전임자가 그 체결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치를 시켜서는 안 되고 그렇죠. 계속 승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법적인 문제도 다투고 네, 네. 다만 제가 느낄 때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그런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이다 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PF한테 의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역시나 PF가 경색이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최종 치유 기간까지 이 최선의 협의와 노력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네. 치유 기간 한 6개월 정도, 예, 그럼 예. 올해 말 정도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으로 가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개발 사업자가 이 사업 계획을 변경 및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적용 등 그런 같은 경우가 서로 협의해서 할 때 좀 적극 검토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다. 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제 계획은 10월 중 새로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을 네. 좀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아예 다 그런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하고 또 다른 그런 이 사업 주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대표이 네, 기존의 출자자 저 변경이라든가 원도웨스트 컨소시엄 내에서 예, 그렇죠. 예,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네, 네. 가겠다. 그래서 네.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지금 검토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예.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향후 긍정적인 예. 시그널이 오는 건 맞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네. 지금까지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투자이행 보증금 네. 이런 절차라든가 그렇죠. 이런 토지 부분들, 대금도 남아 예,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를 거치고 가는 로드맵 네, 에 네. 크게 예. 기간적으로는 늦지 않게 예. 갈 수 있는 예. 방법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결론까지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 안면도 관광단지가 33년 전에 관광지 지정이 되고 조성계획 승인을 했어요. 그 당시 지사님이 한청수 지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심대평 지사님이 민선 때, 관선 때도 계속 공동 개발이나 직접 개발 또 이렇게 콘소시엄을 통해서 노력하셨는데 계속 안 되고, 우리 이완구 지사님 때도 2006년도, 2016년도에 안희정 지사님, 2019년도에 양승조 지사님, 2022년도에 또 양수조 지사님이 협약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제가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지사님이 지금 답변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과 공공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우리의 상대인, 협약의 상대인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와 민간 사업자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김 지사님께서 조성계획 변경을 조금 해서라도 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면은 예. 지금 진행되고 지금 검토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그렇게 예. 되면은 지금 네.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충분히 드립니다. 네. 이해하고요. 네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가 필요할 네네, 테니까요. 네네. 그리고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
이번 도정 질문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청의 주의부에서 신경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